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밖을 나갔는데 한 6시 반 정도죠. 와, 날씨가 정말 추워졌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진짜 손하고 귀가 시려워가지고 오래 못 있었어요. 아침 온도 보니까 영하 8도 찍혀 있고, 아,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구나. 이제부터 정말 큰 추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투 두툼하게 챙겨 입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하웨이 달 구속 여파로 인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미 증시가 또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기조 완화 발언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번 트럼프 트윗의 힘에 의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이 뭐 상승해서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제 3.8% 빠진 거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택도 없고, 그리고 금일 증시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상승을 해서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영양가 없는 상승 같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코스닥 시총 상위를 강하게 당기면서 지수를 끌어당겼고요. 그 외 중소형 제약 바이오의 폭락이 오늘 두드러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테마성으로 갔던 정치 테마주가 큰 변동성을 보였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금일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등락폭이 상당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뉴스에 버티지 못하면은 다 손절을 하고 뭐 매도를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남북 기업주가 뭐 다음 주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주 금요일 날 사면은 월요일 날은 수익을 항상 줬었어요. 그래서 남북 기업주에 대한 기대감이 장 막판까지는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일은 뭐 크게 보면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협주 관련해서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한 2주 됐죠. 2주 동안 남북경협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 폭락에서도 김정은 답방 일정이 나오는 순간까지 단기 시세는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 일관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수급의 연속성을 갖는 업종이 지금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모든 섹터의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주가 지금 제일 세요. 뭐, 뭐 기타 테마주는 사실 별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섹터 군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아직까지 남북 경협주가 가장 세다. 그리고 금일 반등의 주된 공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이 두 시총 상위, 즉 코스닥으로 보면 15조죠. 둘 합치면 한 17조 정도 될 거예요. 17조 정도가 시장을 끌어당긴 거예요, 오늘. 1, 2위가 거의 하나는 7% 올랐고 하나는 5% 올랐으니까 둘이서 시장을 끌어당겼습니다. 둘이 뭐 코스닥 1%, 뭐 0.3, 4%는 책임지고 끌어당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일 시장이 사실 먹을 게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 지금 뭐 그래요. 지금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빅 피처를 항상 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하락 장세다. 철저한 하락장이다. 베어 마켓이 확실하다. 라는 걸 머릿속에 꼭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중을 실어서 뭐 몰빵이 들어간다든지 뭐 현금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화웨이 딸이 들어갔잖아요. 감옥 갔어요. 그러면 중국 안에
미국 기업은 없을까요? 문제 있는 기업 하나도 없을까요? 만약에 중국에서 미국 기업인을 뭐,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잡아놓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면 또 서로 간에 이런 기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이런 노이즈가 자꾸 나올 거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무슨 협상하기 전에는 자꾸 뭔가 노이즈를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협상 당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 12일하고 15일까지 해서 그 미국하고 중국의 실무진 협상이 이어집니다. 이 실무진 협상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중 그 미국의 이 정책을 담당하는 좌장 교체가 됐고 그 친구는 강경파라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안도를 할 수가 없고 시장이 올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금일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일단 금일은 어제랑 좀 다르게 외인이 또 선물로 반대로 당겼어요. 사실 어제 장 막판에 제가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장 막판 선물 1,500억을 외국인이 다시 사들였거든요. 다시 사들이고 금일 시가 내에서도 한 500억 정도 다시 사들였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중 같고요. 지금 이따가 삼성전자를 제가 관심주로 넣었는데 이거는 종목에 의한 게 아니라 일단 지수 흐름을 놓고 보기 위해서 관심 종목 넣었습니다. 일단 선물은 뭐 끌어줬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포지션이 전부 다 지금 선물 옵션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선물 옵션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위치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매도 자체가 뭐 특이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특이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많이 팔은 거에 비해서 좀 적게 샀죠. 코스닥 같은 경우 700억 샀는데 이게 거의 시총 상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많이 팔았습니다. 시총 하위 종목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업종으로 보시죠. 업종으로 금일 제약 쪽에 사실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끌었는데 이걸 많이 팔았어요. 오히려 이쪽에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제약 바이오가 금일 폭탄을 맞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부 IT 쪽도 올랐는데 IT 쪽은 이제 너무 나눠져 있더라고요. 급락한 쪽은 급락하고 또 오른쪽은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밖에 뭐 기관 수급을 보면은 지금 금일 장이 좀 올랐을 때 기관이 좀 도와줬다면 시장이 좀 더 상승했을 건데 기관 쪽에서 상승을 계속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 수급하고 외인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기를 기다려야 되고 아직 기관 쪽에서는 좀 네, 의문이 많나 봅니다. 자, 그럼 지수 보면서 어제장 나스닥이죠. 어제 나스닥의 하락을 2.4%까지 했던 거를 플러스 돌렸어요. 어제 나스닥도 변동폭이 3%짜리 변동이 터졌고 지금 이 위치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하고 버텨주고 이게 쌍바닥 구간이지 하고 근데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는 금일 뭐 이 정도 선에서 약 이런 캔들 조그만한 게 나오겠죠. 이 정도 캔들이 조그만 캔들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
저점을 좀 지켜만 주더라도 저희 나라 시장에는 일단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오늘 이상하게 뭐 코스닥은 대체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시원치 않아요. 딱 봤을 때 이게 반등의 사이즈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국내 금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대북 섹터가 시장을 살렸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도 중국은 좀 네,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해요. 지금 여기서 추세대를 뭐 다시 그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뭐 수렴 구간이 되겠죠. 나중에 보면 보면 지금 기존의 추세대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뭐 나중에 만나는 구간이 이런 자리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상승의 힘이 세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어 제가 애플을 좀 봐야 되는데 애플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좀 돌아갔는데 지속적으로 실적 이슈가 좀 나와요. 업황이 안 좋다든지 뭐 계속 우려감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근데 애플 자체가 지금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스닥 자체에 이 상승을 자꾸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나스닥이 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IT 쪽 엔비디아 말을 하잖아요. 엔비디아 말을 하는데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꼭 우리가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400불에서도 지금 300불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비트코인 선물이나 아무튼 비트코인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은 어 나스닥 관련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래픽 카드를 파는 곳이고 채굴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회사 자체가 커져 버렸으니까요, 캐파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반등할 때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는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밖에 지금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게 미국도 이 제약 관련주예요. 지금 반등한 것 같지만 얘 여기서 쌍봉 만들면 이 다음에 하락은 이런 저점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도 이런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쪽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도 꾸준히 체크 필요할 것 같고 국내 코스피 한번 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밴드 하단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금일 핵심은 이때 최저점이 44,000원이에요. 삼성전자가 44,000원이고 오늘 최저점이 45,000원이에요. 일단 이 말은 뭐냐면 쌍바닥은 나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저점을 붕괴시켰으면 뭐 종가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저점 붕괴의 요인을 줘서 4만 원을 한번 깨려고 가겠죠. 뭐 나중에 깨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봐야 돼요.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는지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의 완전히 이게 큰 반등은 아니지만 이 추세 반등은 나오겠죠. 이 추세 반등. 고점이 낮아지는 반등은 보이지 않을까. 대형주기 때문에 얘가 가면 IT가 가는 거니까 상징적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준다면 코스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어,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총 상위 쪽 애들이 다음 주에는 움직일 수도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같이 움직입니다. 금일 코스닥을 보시면 일단 좀 안타까운 게 이 시가를 붕괴한 게 좀 안타까워요. 좀 더 반등을 해줬더라면 좋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일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셀트리온하고 신라젠이 안 버텨줬다면 이거 무너졌어요. 솔직히 무너졌어요. 일단 이 추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 오면은 658, 즉 이 라인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일단은 꼭 쥐고 있는 게 좋겠다.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만기다. 만약 재수 없으면 한 방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오면은 한번 매수는 해볼 수 있죠. 매수해보고 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때 고민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때 이 하락하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문제가 나면 여기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목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삼성전자 말했고 금일 뭐 IT 관련해서는 LG전자가 좀 특이하게 좀 많이 빠졌네요.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 다음 주에 한번 봐봐야죠. 이런 종목이 이 강력한 수급에어에서 올라갔던 종목이 그리고 이런 가정 관련해서는 연말 그 연초에 좀 달려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지금 이런 때를 찍으면 이 삼중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역 헤드앤숄더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오면은 저항을 맞게 돼 있죠. 이게 리버스로 보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은 저항을 좀 맞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래요. 이런 61선 뚫었잖아요. 뚫으면 좀 올라가죠. 올라가서 저항 맞으니까 지금 산다라는 게 아니라 하락 각도가 깊어지니까 좀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대형주는 한번 천천히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주식이 또 떨어지니까 아래서 보면 되죠. 지금 좋은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LG는 참 좋은 회사인데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다음 주에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삼성전기도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근데 오늘 일단은 좀 하락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죠. 이런 급격한 거래량 감소 구간이 지금 나왔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안 빠지면 좋겠는데 일단은 21선 타고 좀 방향을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고 그럼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락 추세에는 있어요. 이게 하락 추세에는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이 추세선 그어놓고 선 그리기 게임을 해야죠. 뭐 여기까지. 이때도 올라갔던 거 이거 맞고 다 떨어진 거예요. 추세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금일 신라젠 금일 굉장히 좋았죠. 금일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에가 왜 떨어졌지? 나스닥 선물이 좀 움직여서 그러나? 나스닥이 장중보다 장 후반 들어서 좀 더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아마 이 지수 추종이니까 신라젠이 장 후반에 좀 밀린 것 같고 다시 좀 올라오고 금일은 뭐 제가 봤을 때 큰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밤에 그냥 소강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신라젠 보유하신 사람들은 오늘자는 저는
완전히 남북경협주만 집중을 해서 신라제는 매매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못하고 그냥 보고 있고 그 종가에 살려고 봤는데 종가에 올라가서 저는 못 샀어요. 떨어지면 살라 했는데 그 시간 외에도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흘러내리길래 그냥 안 봤습니다. 패스하고 올라올 확률이 높죠. 제가 봤을 때 지수가 크게 하락을 안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오겠죠. 여기서 어떻게 올리냐 마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대형주잖아요. 21선하고 이격이 높으면은 또 힘드니까 이 올라갔다 롤링하면서 이격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11선 보고 관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신라젠이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하락을 안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승 각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라젠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완전히 지수를 방어를 해버려가지고 지수를 완전히 방어를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신라젠의 셀트리온의 악재가 터졌는데 또 이건 올렸다. 아예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테마색이 지분 매도면 대주주 지분 매도잖아요. 그것도 장중에 이때 테마색이 다 팔았다잖아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대주주가 지분 매도를 장중에 했는데 이게 올라간다? 도대체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뉴스는 보면은 뭐 장내 지분 매도인데 왜 올랐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제약주를 계속 보긴 하는데 나중에 이 의도가 나오겠죠. 지금 말고. 그러니까 항상 너무 과한 비중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금일 종목으로 금일은 철저하게 저는 대북주 봤고요. 오늘 저는 매매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서. 솔루텍 금일 상한가 하나 먹었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말씀드릴게요. 금일은 대북주 엄청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갔는데 이거 시초가부터 들어가 가지고 한번 먹고 이 종가 부근에 샀어요. 이때 종배에 들어가서 이때 들어가서 지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난티도 시초가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종배했어요. 왜냐면은 주말에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했고 수급이 장중 굉장히 좋았어요. 현대엘리베이랑 이거랑 좋았고 대하티아이도 굉장히 수급이 좋았고요. 굉장히 딱 그동안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대하티아이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왠지 여기를 쉽게 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하 안 하고 저는 푸른 기술 담았습니다. 푸른 기술 그동안 많이 이 방송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 방송에서 우리는 이때 다 청산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때 먹고 나왔다고 믿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 이 자리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 매물 자리를 뚫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종가 베팅 들어갔고요. 아나티 들어갔고 이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HLB 관련해서 이제 제약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만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요. HLB가 금일 다소 아쉬워요. 일단은 바닥은 지켜줬는데 어떻게 될지는 월요일날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 쪽하고 이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기미가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HLB가 얘가 아직 시세를 못 줬기 때문에 제 전에 신라젠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는 시세를 못 줬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반등다운 반등이 아직 안 나왔죠. HLB는 이런 시총이 큰 애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 나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21선 한번 뚫어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이 하락의 절반까지 오늘 왔다는 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절반까지 왔다가 내려왔으니까 아래 꼬리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오늘 것까지 캔들 두 개를 합치면 여기에 아래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가격 반발 여력은 있었다. 여기서 만약 이런 캔들이 하나만 나와줘도, 이렇게 하나만 나와줘도 캔들 모양이 어때요? 이뻐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시황이 좋아야 움직여요. 대형주기 때문에. 시황이 안 좋으면 이런 애들은 혼자서는 가기 힘들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BH는 어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고 있는 종목인데 오전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얘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실적 우려 부진 뭐 해서 리포트가 계속 나와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이네요. 조금 보수적. 근데 이거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매수가 아니라 지켜볼 겁니다. 지켜볼 거고, 이 수급이 보시면 BH가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연속적인 수급. 이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갈 거니까, 이 수급 체크가 끝나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일단은 이 리버스로 본 거죠. 리버스로 봤을 때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차트 모양이 어때요? 헤드 앤 숄더가 나오죠. 이 모습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자리가 와주면 돌리는 모습에서 이때 들어가도 되니까, 이럴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 말씀을 드리고, 실적 좋은 애들이 지금 많이 못 가는데 얘는 좋은 애들 중에서도 실적이 진짜 좋아요. 좋긴 해요. 예, 펀더멘털 좋고, 얘 자회사 상장권이 좀 하나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봐볼 예정입니다. 이 주식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봐볼 예정이고, 오늘 특징주 관련해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쪽지를 받은 게 제가 좀 있어요. 영인 프론티어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매도 의견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최근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는 이거 시세가 끝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거를 못 넘잖아요. 일단은 나와야 돼요. 최소 이런 자리가 돼야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내려가는데 이걸 깨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금일 그 시장이 진짜 어이가 없는 시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1억에 빼요? 장 막판에.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금일 삼육물산, 제가 오늘 금일 이제 제형솔루텍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형솔루텍을 이거는 맘먹고 잡았어요. 맘먹고 이때 저는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이때 돌파 보고 안착하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버텼는데, 왜냐면은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특이 창구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같은 거는
한국이 장 막판에 좀 팔았나 보네. 왜 70만 주밖에 안 되지? 이거는 참고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얘네가 이 매도가 좀 나왔네. 얘네가 보면은 이 돌파할 때 특이 창구가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따는 별도의 창구가 있거든요. 상따를 할 때 그런 창구 분석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창구가 빠지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창구가 어딘지 꼭 찾아놔야 되고, 돌파할 때 한국에서 여기에 뜨는 게 수십만 주가 떴어요. 한 50만 주 가까이. 50만 주 되려나? 한 4, 50만 주 되나? 아무튼 여기에 그 정도가 뜨더라고요. 그 정도가 뜨고, 키움으로 보면 이탈 뭐 해가지고 좀 뜨고, 근데 이 가격대에서 단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얘네가 그냥 쭉 사길래 이제는 버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저도 있었는데, 이때 1분 안에 여기서부터 툭툭툭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창구 분석을 안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털렸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떨어지면 무섭죠. 무섭죠. 어떻게 없는 사람이라면 이때가 기회였던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장 마감할 때까지 잘 안전하게 가져갔는데, 이거랑 동시에 봤던 게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도 남북경협주예요. 남북경협주인데 얘가 장 막판에 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장 막판에.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되게 많았습니다. 장 막판에 꼬꾸라진 종목들. 지금 주말 동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정말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손절 무조건 칼같이 안 지키면 뭐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몇 분 안 남기고 폭락시키고 하는 거.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OCI였던가? OCI랑 홈센터 홀딩스, 세우글로벌. 금일 홈센터, 세우글로벌은 아예 손도 안 댔고요. OCI는 어제 한 주 매수했댔잖아요. 그냥 장 초반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얘는 바로 이거 갭 떠서 올라와서 그냥 팔아버리고 바로 남북경협주 탔는데, 수급 아직도 괜찮네요. 이거 아직도 괜찮아요. 이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딱 봐도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 많은 거. 이런 자리 쉽게 돌파는 못해요. 여기 가면은 맞고 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금일 뭐 남북경협주 다 좋습니다. 최근에 말했던 개성공단들 특히 좋았고요. 재룡산업 말씀드렸던 거 금일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인디에프 아직 시세 터지지도 않았네요. 이것도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이거 뚫으면 올라가잖아요. 뭐 뚫으면 이런 거 최소 여기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뚫으면 가고, 그만즉슨 물려 있으면 버티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오늘 홈센터나 이거는 아예 시세 같은 그 매수할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자 그럼 공지 하나 할게요. 일요일 평소와 같이 9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뭐 다음 주 일정하고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매 주마다 일요일날 이렇게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가, 저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빅 이벤트를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적인 매매를 한다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최소한으로 방어가 돼요. 방어가. 그때는 뭐 매매를 최대한 자중해야 되겠다. 자기 세뇌를 걸다 보면 손이 안 나갑니다. 왜냐? 그 시기 자체가 무섭거든요. 그 시기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서 매매를 좀 자제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들 어려운 한 주 잘 보내셨고요. 즐거운 주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